요즘 제 샴푸 루틴이나 머릿결 관리 이런 데에 관심 있는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저는 평균적으로 주 6일은 거의 매일 머리를 하고, 스타일링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품들의 양을 꽤나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두피에 뾰루지 같은 게 엄청 올라온다거나 머리가 우수수 빠진다거나 머릿결이 되게 푸석푸석하고 상해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다행히도 저는 두피 트러블도 없고 매일 머리를 하는 거에 비해서 머릿결도 꽤나 좋은 편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댓글에 질문이 달리겠죠. 물론 타고난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타고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는 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머리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미용사분들한테 머릿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샴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기적으로 어떤 제품을 써주면 좋은지 몇 년 전부터 계속 조언을 구해왔고, 유튜브로 관리법 같은 것도 꾸준히 계속 찾아보면서 남자 머리 한정해서 매일 스타일링을 하면서도 두피를 현실적으로 지키는 방법, 머릿결을 현실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루틴으로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머릿결 이거는 제품 하나를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 개사기 템도 있거든요. 그것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용하는 제품까지 과장 하나도 없이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은 탈모 전문의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영상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왜냐면 조각조각 모았던 모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되어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쫙 구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영상을 그대로 뺏겨서 만든 거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 경험이랑 루틴, 제품까지 추가를 해서 실생활에 맞게 쓸 수 있는 행동 지침까지 들어간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남성분들은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샴푸하는 습관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꿎은 제품 탓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얘기는 너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뒤쪽으로 조금 밀어두고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습관, 그리고 해야 될 습관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위험한 게 제대로 안 씻어내거나 자극을 주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바닥으로 대충 비비고 만다거나, 혹은 모발에 있는 제품들만 지운다고 머리카락만 씻어낸다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머리 감겠다고 손톱으로 두피를 긁어가면서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세정 습관입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감았었고요. 이게 왜 안 좋은 습관이냐면, 손바닥으로 대충 비비거나 머리카락에 있는 제품만 씻어내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두피를 제대로 씻어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두피에 잔여물이 쌓이게 되면서 두피에 트러블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톱으로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두피에 미세한 상처나 자극이 가게 되고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습관이니까 매일매일 하게 되겠죠. 그 염증 위에 또 상처가 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모공, 그러니까 털이 나는 구멍이죠. 그 구멍 자체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최악의 루트를 창조해서 타고 있는 거죠. 이게 당장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두피에 정말 안 좋고, 두피는 땅이고 모발은 농작물 같은 거거든요. 땅이 상해버리니까 모발 자체도 살아남기 힘든 그런 환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손톱이 아니라, 손바닥이 아니라 손끝, 이 손끝 지문으로 머리를 박박 감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원하면서 머리 혈액순환도 되고 두피도 잘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이점을 한 번에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정말 유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첫 번째로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같은 겨울 혹은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온천도 목욕탕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두피, 피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뜨거운 물이 두피에 있는 잔여물 같은 거를 잘 씻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두피를 천연으로 보호해주는 보호막 성분들까지 싹 다 씻겨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의 장벽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가렵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또 가려우니까 또 긁을 거 아니야. 긁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 상처나고 또 염증 나고 완전 악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찬물 샤워를 하라는 거냐? 찬물 샤워는 잔인하기도 하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찬물은 두피에 있는 잔여물을 잘 씻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미온수예요. 미온수인데 저는 또 따뜻한 물을 받아야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타협을 합니다. 저도 완전 뜨거운 물도 아니고 완전 미온수도 아니고, 미온수보다 약간 더 따뜻한 정도로 타협을 해서 샤워를 하는 편입니다. 이 이상은 평소에는 진짜 엔간해서는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여기서 다른 영상에서는 말 안 해주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 성격이 너무 급하시니까 대부분 물 묻히자마자 샴푸하면서 양치하면서 대충 내려가는 걸로 몸 싹 씻고 나서 나오는 이런 분들 많으신데, 뭐 10분 컷, 5분 컷, 3분 컷 이렇게 내시는 분들 많으신데, 샴푸하기 전, 중, 후로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샴푸하기 전에는 미온수로 물을 맞으면서 두피를 충분히 불린 뒤에 샴푸하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 이렇게 기분 좋게 잠깐 맞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품도 잘 나고요. 두 번째로 샴푸 양도
줄 거고, 세 번째로 특정 부위에 과세정이 되는 부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 제가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두피에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샴푸를 많이 쓰고 거품이 많이 나면 잘 씻긴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샴푸를 많이 쓰시는 분들, 거품이 많이 나는 샴푸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랑 더 깨끗해지는 거랑은 전혀 비례하지 않아요. 특히나 두피 건강이랑은 전혀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비누 있죠. 비누로 얼굴을 빡빡 씻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즘 관리하는 남성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얼굴에도 자극을 줄이겠다고 약산성 세안제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세정은 피부처럼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의 양을 과하게도 사용하지 마시고, 거품이 엄청 많이 나면서 뽀드득 씻기는 샴푸도 굳이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샴푸는 남성분들은 되게 머리가 짧기 때문에 한 펌프로도 차고 넘치니까 막 벅벅벅벅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씻고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샴푸를 적당량으로 머리를 감고 나면은 이제 바로 헹궈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헹구는 겁니다. 헹구는. 저는 진짜 이게 제 두피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1분에서 2분 정도 머리에 이렇게 잘 문질러 주시고 나서 한 3분 정도를 방치해 둡니다. 저녁에는 또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3분 정도 방치를 하는 이유는 샴푸에서 자연물들을 세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줌과 동시에 샴푸 안에도 요즘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영양을 두피에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그리고 헹굴 때도 이 정도면 다 헹궜다 해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를 더 헹궈줘요. 왜냐면 샴푸 잔여물이 두피에 나오도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최소한 제가 하는 루틴 정도는 해주셔야 머리를 헹군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씻었다, 잘 감았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다 감고 나왔어요. 대충 머리 털고 누워서 뻑 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기 사용할 생각을 안 하세요. 특히나 머리 짧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드라이기 쓸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두피에는 원래 말라세지아 곰팡이균이 사는데 이 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습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말리고 두피를 바짝 말리지 않고 촉촉하게 두게 되면 지루성 두피염, 비듬, 가려움, 두드름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귀찮아도, 너무 피곤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머리는 두피까지 완전 바짝 말리고 자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샴푸하기 전, 샴푸할 때, 샴푸하고 난 후에 나와서 주의해야 되는 습관까지 싹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샴푸는 몽잘 바리 스칼프 샴푸인데 저는 커피 향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에서 써봤던 건 아니고요. 그냥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아서 써봤던 건데, 이 전에 썼던 샴푸가 무슨 체리 블로썸 하는 샴푸였거든요. 이게 향은 좋은데 회전력이 별로였어가지고 뭔가 샴푸도 잘 안 되고 제품도 잘 안 씻겨나가는 것 같고 두피에 트러블들도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쓰고 나서부터는 매일 스프레이를 뿌리고 스타일링을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두피 트러블이 일단 거의 없고요. 세정력은 확실히 있어서 제품들은 다 지워주는 것 같은데 자극을 받았다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습니다.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향은 좀 이게 너무 커피 불량식품 향이 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분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향도 다른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머릿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물미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개사기 꿀템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피노 프리미엄 터치 헤어 마스크입니다. 이거 진짜 미친놈이에요. 이거 써봐야 합니다. 써본 분들 많을 것 같고, 써본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거 진짜 미친놈이잖아요. 맞죠? 저희 구독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처지는 게 고민인 모발이라서 아침에는 안 씁니다. 왜? 너무 찰랑거려서 머리에 이렇게 쫙 붙을 만큼 진짜 머릿결이 너무 좋아지고 진짜로 나는 그래요. 나는 또 호들갑 떤다고 뭐라 할 것 같긴 한데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사용을 할 때는 샴푸 뒤에 사용을 하고요, 모발에만 머리가 나는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씩 밀어줍니다. 이게 머리 생긴 모양 때문에 트리트먼트나 헤어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영양분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방치를 합니다. 충분히 헹궈주시고 나서 이제 바디워시를 해서 몸에 미끌미끌한 느낌을 안 남기는 거죠. 그러면 그 5분 동안 뭐 하냐? 이제 노래 한 곡 때리면 되는 거죠. 다들 샤워하면서 이곳은 나만의 노래방 해버리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요? 아무튼 이거 써보시면 헹굴 때 느낌부터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리고 나면 푸석한 느낌도 사라지고요, 손에 착 감겨서 보들보들한 느낌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도 좋아요. 이거는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셔도 찬양하는 후기밖에 없을 거니까 저 못 믿겠으면 따로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실제 제 루틴 정리하고 영상 끝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아침에는 샤워로 들어가서 머리를 충분히 적신 뒤에 샴푸로 지문 세정을 해주고 방치를 해주고 나서 충분하게 헹궈주고 나서 몸을 씻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항상 100% 말린 뒤에 스타일링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제품들을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애벌 샴푸라는 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샴푸로 씻어내는 습관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카락에 있는 제품만 지워주기에는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두피까지 샴푸가 2번, 3번 닿아서 받는 자극을 줄일 수도 있을 거고 제품을 씻어내기도 좋을 거고요. 제품들을 먼저 최대한 헹궈냅니다. 그리고 나서 본 샴푸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 샴푸는 아침이랑 똑같이 하고요. 2, 3일에 한 번씩 피노 헤어 마스크를 해주고 나서 충분히 헹궈주고 두피까지 완전 바짝 말려주고 나서 잡니다. 뭐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이 별거 없는 루틴에 제가 말씀드린 디테일들을 챙기셔가지고요. 딱 2주만 해보세요. 이 두피, 피부로 느껴지실 겁니다. 스타일링을 자주 하시면 자주 하실수록 제 이 루틴 그대로가 정말 잘 맞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침에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다가 오늘 좀 비로소 나와가지고 텐션을 조금 올려서 촬영을 한 상태고요. 지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할 일 다 해놓고 이제 유튜브 올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1시 넘어서 2시쯤 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제 평일 사이클이고요. 지금 출근 전에 찍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컨설팅도 진행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유튜브 편집도 해서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힘들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정신없이 바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이란 걸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한가해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컨설팅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컨설팅이라는 게 제가 유튜브를 딱 시작할 때부터 혹은 시작하기 전부터 막연하게 꿈꿨던 일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쇼핑몰도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이랑 이름이 똑같이 그루밍 가이즈였습니다. 그루밍맨의 오래된 구독자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그루밍 가이즈라는 이름이 단순히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처음 꾸미는 분들께 혹은 좀 꾸미기 시작한 분들께 혹은 바쁜 분들께 꾸미는 가이드북을 들여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본인을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거든요. 아니, 로고도 그래요. 로고도 처음 꾸미는 순간에 보통 안경을 많이 벗으시고 렌즈를 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경을 딱 벗었을 때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X로 돼 있고 앞으로 폼은 뭐 캐릭터가 그냥 귀여워서 그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그 느낌, 제가 처음 꾸몄던 그 느낌들을 좀 회상하고 싶어서 로고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지금 2월이 좀 바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컨설팅 인원을 좀 더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3월에 오프라인 컨설팅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촬영이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확정이 났는데 가격이 확정이 안 났어요.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 조언을 좀 구하려고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미쳤나니 혹은 닌 땅 파서 장사하나 니 그렇게 하면 돈도 못 벌고 과로사 한다니까 그 가격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말리세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 저도 많이 벌고 싶죠. 많이 받고 싶습니다. 많이 받고 싶은데 일단 제가 부산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대부분 부산이 아닌 서울이나 뭐 경기도권 혹은 충청도, 강원도 이런 위쪽 지방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오시는 시간이며 기차비며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비싸게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 뭐 제가 알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야 돼요. 돈 벌려면 하긴 해야 되는데 고려가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무작정 막 비싸게 받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고요. 근데 계속 고민 중이죠. 돈과 시간을 갈아 놓는 거에 비해서 쌓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의 통장 잔고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 많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타협을 어디까지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답이 잘 안 보이네요. 오프라인 컨설팅 하고 싶은 분들의 의견을 또 조금 받고 싶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주저리 좀 떠든 거고, 아무튼 이 가격적인 측면 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확신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인데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고봉밥처럼 정말 꾸역꾸역 많이 넣어서 드릴 거는 약속을 드릴게요. 뭐 제가 정규로 편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 이외에 추가로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원하신다면 정말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말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겠다, 이 마음 자체는 아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지를 실물로 수령을 하세요. 근데 수령을 할 때 그냥 종이 봉투에 드려도 괜찮겠지만, 그리고 그냥 종이 봉투를 제작을 하면 몇백 원에 제작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죽으로 된 케이스 안에다가 넣어드릴 생각이고요. 글루밍가이즈 로고 스티커도 안에 넣어드릴 생각이고, 검정 색깔 엽서에다가 지금 당장 바꾸면 가장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는 것들, 바꾸면 좋을 방향들, 이런 것들을 수기로 다 써서 작성을 해가지고 넣어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 요약본도 이번 달부터 제공이 되는데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코팅을 해서 다 이 안에 넣어가지고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이야 10,000원, 20,000원인데 이게 10명이 되면 100,000원이고 100명이 되면 100,000원이잖아. 원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쩌겠어요. 그냥 진짜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래, 나 얘한테 받았지, 맞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데 어떡하겠어.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런 게 집에 굴러다니고 있으면 포기했다가도 한 번 더 꾸며볼 거 아니야. 아무튼 이 출근 전에 너무 말이 많네요. 지금 가서 회의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목이 다 가버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